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어울러를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랑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가진 저희 인사이터 멤버분이세요. 그래서 상엽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 이제 저희 인사이터에 처음으로 이제 멤버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오퍼레이터로서도 저랑 연을 맺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상엽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시는데, 이제 한국 브랜드와 뭐 동남아나 싱가포르나 뭐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혹은 중국에 있는 셀러 분들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줘서 어떤 물건들을 팔아주는 무역을 해주고 이제 그걸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사라는 상엽님이 이제 CEO로 계시는 다사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볼 예정이고요. 이제 일에 대해서도 저희 오울수 채널 특성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일을 대하시는지도 한번 많이 여쭤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엽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한 4일 전에 봤는데 또 이렇게 또 줌으로 뵈니까 또 새롭네요. 어색하네요, 아직은. 상엽님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엽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회사 소개랑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 셀러들이 한국의 제품들을 조금 더 쉽고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다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뭐 좋은 브랜드를 찾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떠한 셀링 포인트가 있을지 고민하고 또 어떠한 셀러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쉽게 설명하면 뭐 인사이터라는 브랜드가 예를 들어 커머스나 의류 제품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상엽님께서 이 제품이 매력적이다, 해외에서 네, 매력적인 상품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 브랜드 영업을 해서 그 상품을 소싱 받으시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상품 기반으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라이브 쇼핑 셀러가 이 물건을 내가 한번 내 채널에서 판매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네,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네, 주시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 다들 보이시죠? 그래서 보이시나요? 네, 네, 저 보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상영님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의 어떤 서비스 홈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어 버전이 있고 이렇게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근데 한국어 버전은 브랜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우리는 제공함으로써 해외에 당신의 상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에 대한 이해, 컨텐츠를 우리는 잘 만들고 물류세관 사업 처리까지도 이제 다사 코퍼레이션이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벌써 50개 이상의 브랜드가 등록돼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셀러분들은 30명 이상이 있고 그 SQ로 치면 5천 개 이상의 상품을 이미 해보신 것 같고 월세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사무실 월세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 뭐 이 정도면은 월세 1,000만 원 낼만 하지. 네, 네, 부럽습니다. 네, 네, 더 메인 해외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지금 동남아 네. 유통을 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뭐 싱가포르 분이거나 베트남 네. 분이거나 뭐 중국인 분들이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올 초까지는 네. 작년과 올 초까지는 좀 싱가포르 쪽에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동남아시아권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이따가 질문 드려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저희가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한국어 버전이 브랜드 대상이라면 이 영어용 홈페이지는 글로벌 셀러를 위한 홈페이지 내용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글 버전을 번역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이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버전은 이제 글로벌 셀러들이 왜 우리 다사 코퍼레이션이 매력적인가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셀러들이 조금은 더 이게 저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는 뭐 엄청 유명하고 팔로워가 엄청 많고 그러한 사람들을 제일 처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건 아니면 본인들이 본인의 주변에 분명히 그들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뭐 팔로워가 너무 없다고 혹은 뭐 자기가 되게 조그맣다고 시도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시도를 했으면
있어서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좀 그러한 점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양면 시장의 고객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셀러들이 보는 홈페이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한국의 브랜드들을 이만큼 우리가 많이 제휴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걸 많이 어필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한국어 버전에서는 브랜드가 보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셀러 입장에서는 스텝 1 before visiting Korea라고 돼 있을 때는 이제 브랜드 매칭을 시켜주는 아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네. 판매하기에 이런 브랜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단계인 것 같고 스텝 2는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이제 그 현지에서 방송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직접 오셔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상엽님네 공간에서 아마 상엽님 공간이 스튜디오로 돼 있어서 거기서 방송을 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방문 후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이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으면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류 작업을 이제 상엽님네 회사에서 대신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정확합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상현네 회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현님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실까요? 아직 뭐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많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셀러를 새롭게 찾는 일도 있을 거고요. 또 당연히 반대 사이드로 브랜드를 또 찾는 일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그 셀러들이 어떠한 점을 조금 더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지를 계속 그쪽과 소통하는 업무가 지금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제라든지 물류라든지 각국의 통관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문득 저는 조금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봤는데 네.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한국의 브랜드들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뭐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큰 맥락에선 같지만 저는 라이브 쇼핑이랑 연결한다라는 게 좀 재밌는 발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쩌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시고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무역이라는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통관, 뭐 세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못하니까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시고 아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일반 유통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 지금 제이숲이라고 하는 헤어케어 제품을 저희가 총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단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지 벤더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럼 현지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아무래도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에 계속 좀 결핍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제가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조금은 더 새로운 것들을 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강했었고 근데 그들이 판매를 다 하고 돌아간 다음에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판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처음에는 라이브 쇼핑 셀러분들이랑 협업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뭔가 그냥 뭐 쿠팡으로 우리나라 쿠팡으로 치면 쿠팡 셀러가 해외에 있는 어떤 쇼핑몰의 셀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계정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의 올리브영의 제품을 입점하는 어떤 유통사에게 저는 제품을 입점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가 한국의 뭐 올리브영, 이마트 그런 데다 제품을 이제 깔고 판매를 하는 거였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마트랑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영이랑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유통 채널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하나의 유통사와 일을 했던 거였죠. 그러한 과정이었었고 그랬을 때 유통사의 결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한테도 그러한 결핍이 좀 있었고 그거를 지금은 다이렉트로 그런 지금
저는 본인들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셀러와 일을 하는 걸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옛날에 뭐 왓슨지에 유통하신다 이랬던 게 원래 초기 모델이시고 지금은 네, 이제 맞습니다. 개인의 셀러들한테 유통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물어봤던 질문 중에 연장선이긴 한데, 이런 네. 무역업의 어떤 프로세스나 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상엽님이 알게 되신 걸까요? 사실 누구한테 배웠던 건 아니고요. 저도 뭐 하나하나 계속 알아갔던 과정인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면세점 제품을 중국에 유통하는 일을 좀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오종택 대표님의 소개로 그 인사이터 멤버셨던 분과 같이 한번 일을 했었는데 그때 유통에서 가장 큰 키는 결국 통관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그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관세사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고 또 현지에서도 각국이 조금씩 통관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각 국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뭐 통관사라든지 물류사라든지 또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떠한 제품들은 어떤 통관의 절차가 있으면 좋다. 또 어떠한 걸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그게 뭐 싱가포르는 어떻다, 중국은 어떻다. 그러한 것들은 뭐 많은 경험 그리고 공부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원래 베이스가 일반 뭐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 일을 했던 거는 아니어서 저도 초반에는 그냥 좀 그러한 시기를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몰랐지만 배워가는 시기. 네, 사실 그 저는 오랫동안 상엽님을 벌써 본 게 벌써 7년 정도 전이라서, 그래서 처음 보셨을 때는 원래는 A씨였거든요. 심사역, 엑셀러레이터의 심사역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구미호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한 케이스신데, 중간에 이제 면세 유통을 하시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무역업에 대한 제반상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다로 저도 네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회사에서 상엽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아까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셀러 영업을 위한 USP를 찾고 셀러 세일즈를 하는 네네. 거가 첫 번째 업무고, 두 네. 번째는 통관과 물류를 전체적으로 올거나이징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통관과 네네. 물류를 올거나이징 하는 거야 뭐 이미 배우셨던 음, 제반 음. 내용으로 그냥 오퍼레이션 하시는 거라 그거는 그렇다 네네. 치는데, 저는 셀러 영업에 네.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쭈면, 네. 그 셀러를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 걸까? 제가 알기로는 상겸님이 영어에 그렇게 막 맞습니다. 상겸님 너무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하지만 뭐 팩트니까 뭐 그렇게 막 예. 유창하진 않은데, 근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셀러분들을 처음에 세일즈 하셨는지, 해외에 계신 분들을 더군다나. 네네. 저는 번역기가 지금은 되게 좋아요. 번역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나 지금 챗GPT의 번역 기능은 정말 가장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한국의 제품을 팔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그냥 저는 계속 먼저 친구 추가, 친구 추가, 친구 추가를 하면서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뭐 노가다 영업 초반에는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현지에서 기존에 팔고 있는 제품들을 계속 보고요. 그랬을 때 뭐 이런 패션 쪽을 많이 판매를 하는지, 화장품 쪽을 많이 판매를 하는지, 또 건기식 쪽을 많이 하는지, 또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단가들은 보통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들의 타겟층에 맞을 만한 한국 브랜드들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국에 오면 이러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어. 관심이 있니? 이거를 처음에 정말 수백 명의 셀러들한테 계속 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네. 저는 어떻게 검색, 뭐 그렇다고 뭐 싱가포리안 셀러 이렇게 쳐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네. 그거를 연락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뭐,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저희가 결국은 셀러를 찾으려면 셀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그랬을 때, 동남아 친구들은 거의 다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페이스북에는 동영상 검색하는 칸이 있고요. 동영상 검색에서 뭐 코리아, 한국도 중국어로 번책, 간책, 뭐 베트남어로 한국 이거를 계속 치면서 검색을 하면 그러한 키워드를 제목에 달고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인사를 했던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한국 제품을 팔아본 적이 있거나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부터 제일 먼저 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한 주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페이스북을 동남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한다는 거 여전히. 그리고 동영상 검색으로 이거를 사람들의 계정이나 채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거나 시도해보지 않으면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사실 양면시장이시잖아요. 네네. 자사라는 회사는 양면시장이고, 한 그 사이드는 셀러분들, 네. 지금까지 얘기한. 그리고 한 네. 사이드는 한국의 브랜드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한국의 브랜드 영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 지금이야 다사가 음, 조금 이제 궤도에 오르고 레퍼런스도 많이 쌓여서 브랜드 영업이 조금 더 네. 용이하실 거라고 보는데 처음엔 레퍼런스조차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영업을 하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열정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한 식으로 많이 했었고 뭐 가끔은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듯의 약간의 거짓말, 허세 분명히 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들이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도 뭐 이제 네이버나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좀 해보고요. 그랬을 때 동남아나 혹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브랜드인지 그리고 그게 뭐 지금 회사 규모상 그런 각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럴 만한 아직은 규모가 안 되거나 그러한 브랜드부터 먼저 좀 검색을 해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100군데 연락을 하면 한 군데 정도가 답이 올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지금도 잘 답은 안 오는데 계속 검색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릿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워낙 네, 유명해진 키워드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는 사실 연락이 안 와도 계속적으로 컨택하고 그리고 연락이 된 경우에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어필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이 다 그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네, 네. 근데 그리고 그게 허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네, 메이드를 시키셨으니까 지금의 상엽님이 있는 거라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요새 네. 해외에서 잘 먹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요새 어떤 게 잘 나가나요? 우선 제가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패션 쪽인 것 같고요. 패션의 경우에는 크게 지금 이건 정말 개인의 의견이어서 정말 틀릴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만한 공간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 성수, 이태원, 홍대, 합정 그런 곳에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 그리고 그 오프라인 매장에 일반 지금 한국인들이 막 줄을 잘 서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지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장이 없더라도 사실 메타 광고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동남아 쪽에 이렇게 잘 광고를 하는 브랜드들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론론이라는 브랜드도 오프라인 매장이 없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거기는 끊임없이 계속 메타 광고를 잘 돌리고 있고 다음에 한국에서 약간 이제 이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입고 노출이 좀 되고 그러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몇 네, 가지 예를 들면 뭐 칼린이라든지 블루 엘리펀트라든지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떠서 다시 한국에서도 다시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정리하면 결국에는 그 셀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결국 인지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 네, 인지도는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조금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어서 줄을 서는 브랜드냐. 그 두 네, 번째는 굳이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롤론도 지금 찾아보니까 무신사 추천 브랜드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 셀러가 이제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소개를 할 때 이게 아직 뭐 싱가포르에는 태국에는 뭐 없지만 이거 지금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라고 소개를 해주든지 아니면 반대로 셀러의 고객들이 야 요즘에 이거 되게 좋은데 너
한국 갔으니까 이거 좀 팔아줘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오프라인에 좀 크게 잘 되어 있거나 후자는 그런 광고가 잘 되어 있거나 현지에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셀러분들도 고객들한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명분이 네. 결국에는 브랜드 인지도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네네. 그 대신에 건기식 같은 건 또 완전 다르고요. 건기식은 정말로 기능, 그리고 뭐 이런 이너뷰티라든지 아니면 일반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한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까지 큰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 제품의 뭐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전달만 해줘도 충분히 크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했었던 친구들이 올해 전기식을 팔았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정관장이라든지 그러한 브랜드는 없습니다. 정말 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도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뭐 좀 셀링 포인트가 확실하거나 그러기만 해도 충분히 셀러들은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카테고리마다도 어쨌든 셀링 포인트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이면 상엽님 패스하셔도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들었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매출이 되게 작다가 갑자기 네. 8배 이렇게 확 튀었던 제가 지표를 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뭐 1억 매출 이러다가 뭐 8억 이렇게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네. 올해는 뭐 20억 매출이 목표시다. 이렇게 또 2배 이상 하시는 게 목표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네. 이런 게 상현이 가능하신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 일을 함께 했었던 셀러가 제일 처음엔 너무나 적었었고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 셀러들이 또 다른 셀러를 소개시켜주고 또 그러한 방송들을 보고 또 다른 셀러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또 그러면 뭐 다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또 생기고요. 약간의 운이 좋아서 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되게 집중되어 있었던 싱가포르 시장에서 좀 탈피해서 태국이라든지 또 다른 시장을 도전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매출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셀러나 브랜드나 너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겼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선순환고리가 이제 도는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네네, 특히나 원래는 싱가포르만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싱가포르를 넘어서 태국, 베트남, 중국으로도 이제 확장하시면서 매출 네네, 기대가 이제 많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너무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만나면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한 이제 상현님이 뭐 태도나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